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과 관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빨리빨리입니다. 아유, 이거 오늘도 녹음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일을 좀 할까 했는데, 예, 주제가 그거군요. 사실은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희 개인적인 삶이기도 한데 사실 저도 엄청나게 빨리빨리입니다. 예, 교수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빨리빨리 문화의 단면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교수님 특별히 어디서 많이 보십니까? 제가 이거 어느 글에서 뽑아온 겁니다만은 사실은 외국인이 한국인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기절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 자판기 커피컵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리는 사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이는 사람,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먼저 내린다거나 삼겹살이 익기도 전에 먼저 먹는다거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른다거나 대부분 저는 해당되는데요. 3분 라면, 컵 라면을 3분 되기 전에 뚜껑을 여세요? 저는 화장실 빼고는 다 저랑 해당되는 것 같고요. 영화관에서 스크롤이 올라가기 전에 나간다? 아, 예, 뭐 영화에 따라 영화의 줄거리가 재미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의점에서 먼저 음료수를 들고 난 다음에 값을 지불한다? 컵라면은 정말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교수님은 어떠세요? 푹 익혀서 드십니까? 아니면... 저는 익힌 걸 좋아하는데 익힌 걸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게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아직 다 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일어나 있습니다. 일어나죠. 네. 뭐 교수님 외국에서 많이 살아보셨는데 외국엔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제가 이거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라 그럽시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보다가 훨씬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중국이나 또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빨리빨리 문화를 수입해서 굉장히 뭐 빨라졌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요. 엄청나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빨리 어떻게 일을 하는 것만 소위 정리가 금방 되잖아요. 어떤 일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준비가 다 되는데 사실은 장점보다도 장점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따라오는 단점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속도에 중독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정확하십니다. 예.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식당입니다. 식당. 이 미국서 이 보통 식당 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오면 엄청 좋아해요. 아, 빨리 먹고 나가주니까요. 거의 음식이 도착하고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끝나고 한국 손님들은 떠납니다. 사실은 우리는 후식 문화도 발달을 별로 안 한 셈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요? 저녁 식사입니다. 그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이 출발하고 거기서 마치는 겁니다. 그럼 저녁 식사를 아주 오래 하겠군요. 보통 한 2시간 잡습니다. 정말요? 2시간 정도 잡아서 근데 무슨 역사적인 유래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워낙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딴 거 할 일은 없지만은 먹어야 되는 거. 먹고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게 그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뭐 유럽 사람들 또 프랑스 사람들 식사를 오래 한다라고 들은 적은 있는데 교수님도 그럼 그 유대인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풀 코스로 먹는 것도만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만큼 할 어떤 여유가 사실은 없죠. 저희는 안 나오면 바로 종업원 불러서 다음 거 빨리 달라고. 근데 교수님은 그럼 유대인들하고 식사를 하실 때 10분 만에 다 드시고 뭐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독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사실은 웬만한 중독은 이제 나이도 돼서 다 끝이 났는데 음식은 아직도 힘이 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럽시다. 근데 스테이크를 먹으면 저도 처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될지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놔두면 급하게 먹으니까.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가 밥을 먹는 걸 스테이크를 써는 걸 보니까 예. 그 아들은 스테이크를 써는데 아주 적게 오랫동안 썰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따라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한국 사람도 충분하게 천천히 먹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일단 자르는 게 다르다. 자르는 걸 적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네. 입 안에서도 오래오래 이렇게 씹지 않고 바로 그냥 그게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한 번 음식을 넣어서 50번 씹기 운동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20분 넘게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참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철저하게 좋죠. 저희들 네. 카보하이드레이트 그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들은 입에 나오는 침으로 살아야 돼요. 그 아밀라제가 나와서 충분하게 소화를 안 하면 위장에 가서는 소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그게 나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현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당뇨 뭐 이런 거는 훨씬 줄어들 거예요. 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빨리빨리 문화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다면서요. 제가 생각에는 금방 생각나는 걸로는 아마 이게 군사 문화, 지난 60년대부터 있었던 군사 문화하고 관계가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군인들은 빨리 해야죠. 그래서 군인들이 빨리 하는 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Hurry and wait 그럽니다. 서둘러 가지고는 그 다음에 가만 기다려야 되는 게 군인 문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 한 100년, 120년 전들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든지 그때 있던 여행가들의 기록을 보는 것도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좀 거북합니다만 게으름과 느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것도만 한국의 빨리빨리가 아마 최근 60년대 후반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또 반드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조선실록에 그게 세종대왕이 한 얘기인데 세종대왕이 건정전을 보수하면서 기와를 굽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 하고자 하여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정밀하고 좋게 구워서 비가 새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아마 저희들 DNA 속에서 일을 빨리 하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예.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하셨네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오래 고민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뭐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유래는 참 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그 문화의 본질을 좀 꿰뚫어 봐야 될 텐데요. 그게 보면 틀림없이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지나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민주적인 정치적인 독립을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도 이 빨리 문화에는 뭐가 있나 하면 역동성과 사실은 조급성이 둘 다 있어요. 예. 이 역동성이 있다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하면 된다는 그런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사실은 이게 회복력이라고 하죠. 복원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제나 모든 것에 이런 복원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의 비약적인 경제적인 압축 성장에 공헌을 한 거는 사실은 빨리 문화가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이 빨리 문화라 하는 거는 엄청난 큰 장점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다른 나라가 100년에서 200년 이상 걸린 발전을 저희는 뭐 한 30년 정도면 다 해치우니까요. 10분의 1에 다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과연 그 정도의 빠른 세계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 세대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한국은 4가지 산업이 이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빨리 문화가 예를 쓰면 척도 없죠. 예. 하지만 그만큼 그 부작용 또 단점 또한 심각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충격에 또 부상에서 회복하는 능력은 엄청 장점이죠. 복원력은 보통 장점이 아닌데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우리가 계속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림공사라든지 어떤 일을 계획 없이 일을 추진을 먼저 한다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는 심각한 단점들이 드러나는 거죠.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끝없는 또 경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또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잖아요. 시선 의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과 결과가 중요하니까 성과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내가 과연 원하는가 아는가 보다는 예. 남이 원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날 근본적인 삶의 소위 1차적인 필요가 다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허공에 뜹니다. 네, 허한 상태가 허한 상태가 되죠. 되어버리겠네요. 예. 우리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킨 빨리빨리 문화의 부작용, 빨리빨리 문화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빨리빨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우리 사회의 단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빨리 문화의 반란, 참 무섭게 현대사회 어떻게 보면 뭐 사회 곳곳에서 이 빨리 문화의 부작용, 이로 인한 문제들이 마구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단순히 빠른 것만으로는 곤란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대답이 맞기도 맞지만은 틀리기도 틀리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세계가 왔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되나 하면 절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문화에서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죠. 그렇지만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 핵심을 파악을 하려고 하면 빠른 어떤 느낌 가지고는 힘들어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굉장한 창조력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창조력과 여유.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핵심적인 정보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거든요. 예. 창조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빨리 문화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저희가 계속 일만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푹 쉬고 있을 때 놀라운 아이디어 하나로 한 방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4차 산업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멍 때리기 대회라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그런 건 맞아요. 급한 가운데서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 절대 나오질 않는 것은 분명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으른 듯한 그런 문화까지도 수용할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좀 더 우리가 넓고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성경에도 빨리빨리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나요, 교수님? 드물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요. 유월절 이야기. 6월절 얘기죠. 그 6월절에는 꾸물꾸물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건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지금 6월절 무교병을 입는 얘기입니다.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의 기원은 하나님이셨네요. 어떤 면에서는 전 제가 봐서 빨리 문화를 유대인들은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적절한 타이밍을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급히 먹으라 했을 때 사실 이런 급히 헤이스트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적시한다 이런 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적시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급히 먹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아비게일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아비게일. 다윗의 포도원.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그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 얘기입니다. 예. 그 남편이 하도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아비게일이 떡 200보다 건포도를 준비해서 급히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다윗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가지고는 빛의 속도로 거기서 사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때 빨리 안 움직였으면 나발은 죽었죠. 나발과 일가족은 다 끝이 난 게 그다음에 다윗한테도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다윗이 사실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계기도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속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있어요. 필요할 때 빠르게 움직여라. 필요할 때 빠르게 움직이고 적절한 시간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자, 그럼 그 반대 이야기, 우리 예수님 얘기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살린 예수님의 장면인데 이야기. 그게 어디서 벌어졌는가 하면 베다니에서 그때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베다니를 좋아하셨죠, 예수님께서. 예, 베다니인데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다고요. 네. 근데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거리는 한 5리밖에 안 됐어요. 오리면 그러면 뭐 한 2km. 2km니까 한 30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를 하시는데 몇 시간을 지체를 하시는가 아마 48시간을 지체를 하십니다. 일부러 지체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의도적으로 빨리빨리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천천히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체하는 이유는 뭐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나사로를 철저히 죽었는 나사로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입니다. 나사로가 충분히 죽기까지 기다리시는군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그날 금방 가셨는 것 같으면 아마 죽었더라도 사람이 죽고 병들고의 경계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잠깐 죽었는데 깨어났다. 예수님이 사흘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가사 상태로 있었다 할 파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사로가 철저하게 죽어서 무덤에 묻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걸 알고 난 다음에 냄새가 났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가셨는 거 보면 예수님의 철저한 지체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때로는 타이밍을 빨리 잡으시고 때로는 느리게. 단순히 뭐 시간이 빠른 것이 좋다, 느린 것이 좋다라는 차원은 아니란 얘기군요. 그렇죠. 여기서 적절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뛰어넘는 간과. 예를 들어서 예.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그 구름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나온 얘기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 없더라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고 하면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죠.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는가? 구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보면 뭘 할 수 없죠? 제사를 진행을 못 하죠. 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소위 딜레마가 생깁니다. 급한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하심이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급한 마음과 빨리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는 임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과를 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예. 자, 앞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타이밍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충분히 기다리시고 또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교수님, 저희도 살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이 참 충분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힘들죠. 네. 어떤 게 보면 우리가 이걸 기다리는 것은 빠른 거에 반대를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걸 얘기합니다. 게으른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기다리는 거 참 싫어하죠. 참 힘들죠. 저도 기다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만 멋진 일꾼이 되기 힘듭니다. 예.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필립 켈러 얘기인데 어느 동네에 기가 막히게 양을 치는 개가 하나 있었어요. 양치기가 콜리를 얘기하는데 예. 근데 그 주인이 먼 길을 가게 돼가지고 이 광고를 했습니다. 이 개를 맡아가 길어줄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자원을 해가지고 그 개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 개는 너무너무나 충성된 개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 외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고 일주일을 버티니까 결국은 병이 들어가 폐렴이 걸린 거예요. 그 주말이 돼가지고 개가 막 열이 나고 뭐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흘 꼬박 이 필립 켈러가 개를 갖다가 간호를 했는데 마침내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개는 필립 켈러의 말을 갖다가 옛날 주인하고 똑같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이 개는 얼마나 신통한가 아마 심부름 보내면 우체국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체국 물을 받아오는 거 이런 잔잔한 심부름은 완벽하게 해내는 아주 유명한 개였어요. 예, 예. 근데 이 개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게 필립 켈러가 명령을 하려고 야, 니 좀 기다려라 할 때 wait 하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이 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 그- 개는 한국 개인가요? 아니죠. 이 개는 너무나 주인에 충성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꽉 찬 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다려 가면 그 순간에 못 참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선한 사역을 갖다가 할 때 중요한 거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를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개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필립 켈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개에 대한 전편을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게 들었어요. 예. 우리가 속도에 취하다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데 임재에서조차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는 참 돌아봐야겠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힘드는 게 뭐고 하면 제가 이런 문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 문화가 단점만 있으면 고치기가 참 쉬워요. 근데 문화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빨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이나믹, 그렇죠. 그 속도감, 그다음에 복원력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일의 효율도 참 높아요. 엄청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꼭 얘기하시는 왜 안식일을 저희들은 주셨나 이걸 생각해보면 그게 첫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목은 뭐고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쉬면서 쉰다고 해서 그냥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소위
교통을 하면서 그 다음 날을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일단은 숨을 딱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뭔가를 성취해낸다라는 다소 1차원적인 그런 삶의 행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달라져야겠어요. 사실은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지금 벌써 일주일에 4일 근무라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시간으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는 게 1차, 2차, 3차 정도 된다 그럽시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이런 세계를 벌써 내다봤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는 첫 관문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나 하면 첫 번째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쉴 수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편 46편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지금 가만히 있으라 하면 그냥 생각을 갖다가 그냥 멍하니 블랭크란 말보다는 그냥 잘한 얘기가 아니죠. 그냥 잘한 얘기 절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위 명령이라 그럴까요? 나눔을 하실 때 이게 충직한 일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네 마음속에 나에 대한 어마어마한 충성심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도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네가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는 걸 안다면 내가 이 일의 시종을 계획하고 너는 내가 쓰는 귀한 동역자라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내보다 빨리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쉬고 잘 기다리는 멋진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빨리빨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